격주 수요일마다 특별한 순서가 있죠. ESG를 넘어서 ESGG 운동을 펼치고 계신 전문가 3월 33일 이준호 대표님, GG마을 이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오늘 나오신다고 여는 말에서 소개하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 오늘은 어떤 손님을 모시고 오시나요? 막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늘 어떤 분을 모시고 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손님. 네, 오늘은 이준호 이장님이 손님이십니다. 사실 게스트 다른 초대 손님 모시고 오시면 이준호 이장님이 진행자 비슷하게 돼서 말씀을 많이 못 하셨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준호 이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듣는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번 2주 전에 제주도지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다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이장님의 섭외력은 어디까지인가 이러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 여파 때문에 이번에 아마 섭외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지사님만큼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에. 부담을 가지셨구나 많은 분들이.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2주 동안 또 제주도에 혹시 가셨나요? 예, 맞습니다. 제주도에 또 다녀왔고요. 네. 이러다가 국내선만 가지고 마일리지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두 가지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탄소 중립과 인공지능. 예, 그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오늘 좀 전해드릴까. 네. 오늘 퀴즈 정답을 우선 이준호 이장님께 여쭤봐야겠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셨어요. 며칠 전에 이것을 행정에 도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퀴즈 질문이었죠. 건축주가 자신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이 있잖아요. 이 소방시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소방 민원이 늘 있는데 평소에는 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30분 이상 걸렸대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니까 몇 초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생성형 인공지능, 2번 도깨비 방망이. 정답은 몇 번인가요? 예, 1번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네. 예. 4678님 퇴근할 때마다 매일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이번에 아까 제가 퀴즈를 낼 때 이장님이 2번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는 청취자분들이 계실까요? 그랬는데 안 계셨습니다. 모두 다행입니다. 1번. 사실 저희가 챗 GPT 기사 검색을 하다가 이 소방 민원을 빠르게 해결을 한다. 이게 눈에 띄었는데 이 기사가 나온 사례가 또 이준호 이장님께서 직접 제주도에 가서 참석하신 행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행사였나요? 챗GPT가 작년에 나오고 나서 네. 공무원 분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 지자체별로 그 기사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공직자 챗GPT 이렇게 검색하면 네. 어떤 지자체가 무슨 교육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교육을 했다 해서 끝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이게 쓸만한 거라면 네네. 본인 업무에다가 좀 적용을 하든가 본인 삶에 적용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제주도의 사례가 바로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제안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수용하셔갖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과 준비를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자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치른 거죠. 경진대회를 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던 건가요, 거기서? 그렇죠. 왜냐하면 경진대회 주제가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즉 이제 이제 행정 업무겠죠. 그러니까 행정 업무에다가 챗GPT를 활용해서 업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좀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던가 뭐 그런 것이 주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다가 진짜 생성형 AI를 적용해갖고 네. 정말로 이제 효율을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놀란 게
지난번에 제주도 도지사님 나오셨을 때도 제가 도지사님이 직접 서점에서 책을 읽고 저자를 섭외했다는 거에서 좀 놀랐고 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실 때 뭔가 아주 적극적으로 보통은 시작할 때 인사 한 말 하고 한 5분 있으면 자리를 뜨시잖아요. 높은 기관장 분들은. 거의 그러시죠? 예. 근데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깊숙이 참여하신 말씀을 하셔서 좀 놀랐는데요. 이게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제주도에서 공무원들이 모두 그렇게 막 열기가 뜨거운가요? 물론 모두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뭐하지만 왜냐하면 공무원 숫자가 제주도만 해도 거의 10,000명에 육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모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너무 바쁘세요. 바쁘시죠. 너무너무 일이 많고 정말 많죠. 진짜.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업무량이 네.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네, 네. 더더군다나 챗GPT 같은 걸로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면 그럼 공무원 한 명 채용한 거랑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보느냐의 문제일 텐데 사실 이 공무원의 이제 약간 문화적인 특성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리더가 관심을 갖고 장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됐고 또 이렇게 장을 마련한 거잖아요. 경진대회를 열었다라는 거는 네. 공무원 되려고 이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공무원 입사 해서. 시험 했던 이후로 네. 그렇게 1시간 이상씩 앉아갖고 시험을 치를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또 교육받으러 여기저기 다니셨을 텐데. 이거 시험인 거잖아요. 경진대회 네, 네. 장관이었습니다. 예. 이 경진대회를 어떤 형식으로 진행했을까요? 그 챗GPT는 어쨌든 질문을 하면 답을 되게 빠르게 주잖아요. 그럼 질문을 하는 스킬에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답변의 이제 퀄리티 그러니까 이 질이 차이가 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셉을 1hour 챌린지라는 컨셉을 잡았어요. 1시간 만에 하는 거. 주제를 딱 주고 네. 모두 다 같은 환경에서 1시간 만에 누가 더 아웃풋을 잘 내느냐 그럼 누가 더 질문을 잘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가 사전에 학습을 좀 많이 했다면 학습된 경험으로 답을 좀 더 잘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hour 챌린지 방식으로 했고요. 어떻게 이러한 결과물을 1시간 만에 만들 수 있지? 그 놀라움 속에서 저희가 채점을 했었죠. 지금 말씀 들으면서 문득 궁금한 게 챗 GPT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챗 GPT가 잘 도와줘서 대부분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네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그 질문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네. 질문을 잘하면요. 챗GPT가 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답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무기 제조법을 알려줘. 네. 절대로 알려주지 않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환경을 이제 대답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네. 얘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챗GPT 나오면서 계속 대두되는 이야기이죠. 그 챗GPT나 기계가 몹시 발전했을 때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거라고는 하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면 그렇죠. 여전히 협업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중요한 거네요. 중요하죠. 그게 당분간일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왜냐하면 네. 인공지능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니까요. 발전해서요. 예. 네. 그 약간 떨리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우리 능력도 필요하다는 걸 믿고 이 원아워 챌린지에서 그러면은 상을 받은 게 그 저희가 퀴즈로 얘기했던 소방민원 몇 초 만에 해결 이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일단 참가를 공무원 중심으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제주시, 제주도청, 뭐 서귀포시청,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공기업들이 있어요. 공기업들이요? 제주에너지공사라든지 뭐 테크노파크 이런 이제 공기업에 계신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소방관, 그다음에 도서관에 계신 분들, 사서분들, 예, 사서분들, 그다음에 이제 마을, 뭐 애월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11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다 분산해 갖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다양성이 있잖아요. 네네. 도서관에 계신 분은 도서관의 업무에 관련되는 것 위주로 하시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소방관, 그러니까 소방장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냈던 아이디어는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들이 7분이 심사했을 때 가장 우수했다라고 해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소방장 분이 냈던 게 최우수상을 받는 그 혹시 이유나 방법, 요령 혹시 또 참여할 다른 공무원분들께 힌트가 되도록. 아니 뭐 늘 심사 기준도 있고 네. 하지만 결국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겠죠. 근데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은 항상 고객이 있습니다. 민원인? 그 시민? 고객이 바로 국민이거든요. 네. 국민이나 시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이 다 민원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민원 업무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 시설을 파악하는 게 그런 민원 요청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30분 이상 걸려서 처리하던 거를 단 뭐 수분 내지 심지어는 수초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건 저희는 대단한 혁신이라고 봤던 거고요. 그거를 챗GPT하고 둘이서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내신 건가요, 이 소방장님? 그러니까 이제 챗 GPT는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소방법도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용도나 아니면 규모나 또 지하 몇 층까지 있냐 등등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소방법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건물에 대한 이제 환경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이제 소방 관련해 갖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를 1시간 만에 챗 GPT로 프로그램 코딩을 해갖고 만드셨더라고요. 예. 혹시 이 소방장님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저보다는 좀 젊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이 네. 이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챗GPT가 확실히 유용할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현재 이거 외에도 소방 안전 그 교육 게임도 만들고 계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불이 나면 그 사진을 딱 찍어요. 그 사진을 딱 찍으면 챗GPT에 넣으면은 챗GPT가 지금 어떤 단계로 이 화재 진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가이드해주는 그런 것도 지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흥미롭네요. 챗 GPT가 어디까지 갈지 행정혁신 사례 5부에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빠콩님이 잠시 반찬 가게 정육점 마트에 나왔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하셨는데 일이 많으시네요. 회사가 더 편할까요? 집안일이 끝도 없네요 하시니까 서령님이 집안일은 정년퇴직도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서령님은 어제 우리 1, 2부 기후미식회에 나왔던 밤 청국장 김명숙 장인께 배운 사랑받는 팁을 바로 써먹었습니다. 오늘 엄마랑 통화하면서 맞장구를 치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유, 이걸 이제서야 터득하다니. 어제 밤 청국장 장인께서 시어머님이나 주변 분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으로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리액션이 중요하다. 어른들 얘기할 때는 무조건 리액션이 중요하다. 공감, 동의 그러셨는데, 세범님 오늘 3부 기후리포트 들으면서 보내주셨네요. 로컬 전기, 분산에너지 특별법 찬성합니다. 고리 원전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인근 주민들은 늘 불안해요 하셨어요. 그렇죠.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 분들은 참 어떻겠어요 이게. 서령님이 이탈리아는 원전을 3개 만들었다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딱 터지면서 전 국민 투표해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가동해보지도 못하고 분해로 들어갔어요. 아, 이탈리아는 그럼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거네요. 체르노빌 터지고 나서. 우리는 후쿠시마 터져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또 그렇군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쥐지마을 이준호 이장님과 신기한 기후학교
챗 GPT 활용한 행정 혁신 사례 이야기하면서 그때그때 질문도 드리고 내용 반영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아까 사부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소방장님의 그 혁신 사례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챗 GPT를 얼만큼 잘 활용하는지 기술적인 것도 보셨겠지만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퍼블릭 마인드를 보신 것 같아요. 공무원 정신. 맞습니다. 아. 네네. 그 우수상 받은 사례에서는 또 이런 제목이 있던데요. 너무 힘든 민원, 감정 안 쓰고 10배 빠르게 처리하기. 아유, 민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최우수상 받은 거하고 이건 반대 관점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분들이 보니까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이 악성 민원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아. 공무원들이 이제 정신 건강이 좀 악화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신 고충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온라인 민원 때문에 업무량이 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걸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이게 답변을 갖다가 챗GPT에 좀 도움을 받아서 민원의 요지를 빨리 파악하고 또 민원에 대해서 자동으로 답변을 작성해주고 단순히 작성하는 거를 넘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위로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챗GPT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공직자가 민원을 응대할 때 응대 매뉴얼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요기요 댓글 교육 자료 이런 것도 학습을 시킵니다. 아, 댓글에서는 이렇게 답을 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굉장히 어울릴 만한 이제 답을 해주는 챗GPT 도움을 받게 되면 네. 그만큼 이제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감정 안 쓰고 10배 빠르게 처리하기 이게 이제 우수상으로 뽑혔었죠. 그렇겠네요. 예. 이건 공무원분들만이 아니라 뭐 은행이나 상담 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들 감정 안 쓰고 10배 빠르게 처리하기가 필요할 것 3D 같아요.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네, 것 중에 네. 하나잖아요. 예. 진짜. 또 제주도 친환경 농업, 여성 농업 지원과 관련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이제 해라라고 주제를 정한 건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양하게 본인이 계약 업무를 하고 있으면은 네. 뭐 계약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 또는 세무 처리 업무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류난 이제 이 것들을 빨리 찾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진짜 본인이 겪었던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안들을 하셔갖고 되게 좋았는데 그 중에 이 제주도 친환경 농업 이것도 친환경 농업 정책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내신 거고요. 네. 제목이 재밌습니다. 뭔 딱 물어봅소. 무슨 말일까요? 물어보세요 같은 몬땅이 뭘까요? 몬딱 왠지 몽딱 물어보세요 이런 느낌이 안 드나요? 아. 저도 제주도 말은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막상 이제 내용을 보니까 몽딱 물어보세요가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이제 여성 농업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법규나 지침이나 뭐 어떤 업무 편람 뭐 이런 것 등을 잘 검색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앱을 만드신 만드셨더라고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뭐 무궁무진한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 아리백 이런 여러 얘기하면서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전기를 많이 쓰게 될 거다 얘기를 하는데요. 챗 GPT 이런 인공지능 사용이 본격화되면 전력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 그럼 탄소 배출량도 자연히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편리한 것도 좋지만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도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IT가 발전을 하고 우리가 전자상거래 뭐 물건 살 때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모바일로 구매하지 않습니까? 다들. 네. 그 뒷단에는 다 IT 시스템이 있고 그것이 운영되는 전산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 하면은 그건 무조건 전기 먹는 하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죠? 그리고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또 코인이거든요. 코인이요. 예. 아, 그러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 채굴 할 때 예. 전기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국가 권력에 맞먹는 전기를 쓴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이 전기를 많이 쓴다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계산을 돌리기 위해서 전산 시스템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를 많이 쓰는 거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저는 이거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아리백 관점에서 네. 그런 신재생 에너지로 100% 돌아가는 뭐 그린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넷제로 데이터 센터를 만드시겠다고 선언을 아하. 얼마 전에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넷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로 직결되는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계속 IT 시대에 기술이 발전하는데 전기를 많이 쓰니까 문제다가 아니라 그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주면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군요. 그게 아리백입니다. 네, 맞아요. 예. 앞으로 이제 지금 챗 GPT 활용해서 제주도에서 공무원들 경진대회 하신 거 네.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벌써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 바빠지시면 어떻게? 제가 연초에 네. 이 오늘의 기후 방송에 나와서 네. 올해 포부를 말씀하시라고 하셔서 맞아요. 제가 분명히 올해는 2배가 바빠질 것 같습니다라고 맞아요. 말을 해버린 게 오늘의 기후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가 것인가요? 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거 여쭤보시면 네. 내년 올해부터는 탄소가 절반으로 줄을 것 같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너무나 공익적인데 진짜 예. 진짜 오늘 그렇겠어요. 진짜로 좀 바빠진 게 맞고 많이 바빠지신 것 같아요. 유익해 합니다. 바쁜 네. 게 그리고 이제 원래 제가 제안했던 거는 저는 이제 환경 쪽에 일을 계속 하니까 네. 환경이라는 주제를 넣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의 이제 업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만이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를 펼치고 했는데 아마 일반 도민 또는 국민 전체로 이 경진대회가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주제를 환경으로 좀 넣어갖고 오늘의 기후에서 이 방송 중에 한번 경진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원아워 저희? 챌린지인데. 그러니까 원아워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2시간 반이니까 3부, 4부, 4부, 5부 해서 원아워로 진짜 그렇게 해볼까요? 열심히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예, 저희 어떤가요? 오늘 초대 손님 안 모시고 와서 이장님하고 둘이서 하니까 또 굉장히 저는 좋은데요. 이장님 평소에 나오셔서 말씀 많이 아끼고 가셨는데. 저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음껏 말씀하시니까 참 좋네요. 오늘 김현철의 오랜만에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장님 말씀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이준호 GG마을 이장님과 챗 GPT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서령님이 이장님 오랜만에 예전처럼 많이 알려주셔서 좋아요. 함께 있어도 안 계신 듯 섭섭 아쉬웠는데 오늘 보상이 되네요.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나오셔서 말씀 아끼고 그냥 계셨잖아요. 최경수님 퇴근 후 저녁밥 겨우 먹고 이제 들어옵니다 하셨는데 5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5부가 진짜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최경수님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764님 퇴근 후 기후 공부하면서 집에 잘 도착했어요. 오늘도 감사히 듣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셨네요. 네. 저희 이준호 GG마을 이장님께 이어서 여쭤본다면 제주도에서 공무원분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했을 것 같아요. 또 이장님 말씀 재밌게 하시니까. 네. 이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행정혁신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챗GPT 활용한 행정혁신 이 경진대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일단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공무원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과물을 시험 보듯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놀랍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늘 말로만 하던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로만 하던 거를 본인들이 직접 해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높이 사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사진 몇 번 찍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사가 났으니까 일단락 된 거예요. 그렇죠. 크게 홍보가 됐죠. 그렇죠. 이제. 크게 홍보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와 수상작이나 수상작 외에도 되게 좋은 것들을 실제로 업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건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이거를 업무에 실제 적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와. 처음부터 끝까지 도지사님이 앉아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오영훈 도지사님이. 야, 대단하네요. 제주도가 진짜.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챗 GPT 얘기하실 때 이준호 의장님이 직접 사용하는 걸 보여주셨었는데 오늘도 그런 게 혹시 좀 가능할까요? 아니 뭐 휴대폰이 있으면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아 좋죠. 네. 제가 여기에 켜드릴 테니까 네. 여기다가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에 한글로 답을 해달라고 꼭 하십시오. 잘못하면 러시아 말을 했으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석유 다음에 궁극의 에너지 대안으로 그린 수소,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만으로 만들어낸 수소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 수소가 상용화된다면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린 수소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한글로 말해주세요. 됐나요? 이렇게 하면? 예, 이제 좀 기다려보시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나왔나요, 이제? 얘가 이제 답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린 수소를 포함한 청정 에너지 개발. 끊겼어요? 뭔가 잘못 눌렀나요, 지금? 뭔가 눌렸나 봐요. 이 마이크에 갖다 대면서. 마이크에 갖다 대면서 제가 툭 친 게 얘가 뭔가 말한 걸로. 네. 예.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네, 해보시죠. 한 번 더. 석유 다음에 궁극의 에너지 대안으로 그린 수소. 수소가 상용화되면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는 에너지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린 수소 대응 전략은 수소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확대하여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오호. 이렇게 어쨌든 뭔가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적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는 해주네요. 야, 중요한 건 네. 지금 그냥 단편적인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얘랑 거의 친구랑 대화하듯이 아. 야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좀 더 자세히 자세히 얘기해줘.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대화하면서 계속 점점 얘기를 구체화시키고 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2주 후에 나오셨을 때 특집으로 한 번 더 해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 통해서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생성형 인공지능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생성형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네네. 인공지능은 답을 제시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희 딱 물어본다고 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고요. 포털 사이트 검색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내가 질문한 거에 맞게끔 생성을 합니다. 매번 새롭게 생성한다고요? 그렇죠. 매번 새롭게 생성을 하다 보니 질문을 똑같이 했다고 해서 답이 늘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두뇌 구조로 답변도 하고 생각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2주 후에 아무래도 한 번 더 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장님 통해서 제주도 얘기 특별히 재밌었는데요. 제주도 소식도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 오늘 저도 존재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장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네. 말이 하고 싶었나 봅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게스트 모시고 와서 그러니까 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게스트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오게끔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원해서 늘 그렇게 찾고 있고요. 사실은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몇 분이 준비가 네. 돼 있는데 중간에 쉬어가는 의미로 또 제주도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요. 이거 외에도 제주도가 얼마 전에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갖고 거의 폭탄 선언에 가까운 선포식이 있었는데 네. 다음번 나왔을 때는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준호 이장님이 나오셔서 혼자 하시니까 이것도 참 좋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 이준호 ESGG 퍼실리테이터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허윤선,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이민상, 진행해저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